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 테스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지 올라와 있으니까 채점부터 하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보고 맞았던 문제들도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설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표는 몇 가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치? 자, 보면은 옥텟 규칙의 형성 방법 이온 결합하고 있고요, 공유 결합하고 있고 반응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온 결합하는 물질, 공유 결합하는 물질, 반응 안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실온의 상태 A는 고체 상태 이온 결합하고 있다. B는 기체 상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있고요. C는 기체 상태 반응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는 주기율표의 왼쪽에 속하는 원소로 일족 원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A 이온 결합만 하고 공유 결합 반응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금속이란 말이야, 그치? B는 이온 결합에도 관여하고 공유 결합에도 관여하니까 비금속이라는 얘기야. 자, 얘는 반응을 안 하니까 C는 반응 안 하니까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A는 주기율표 왼쪽에 속하는 원소로 일족 원소 금속이지 해당된다라고 해야 되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B가 안정한 전자배치를 형성하면 같은 주기의 C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비금속은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C의 예로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다. 맞지? 그래서 답이 4번 니은 디귿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나트륨 금속이고요. 염소는 비금속이야. 그치?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된다. 맞지? 양이온 될 거고요. 염화나트륨은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을 통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염화이온은 누구와 같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메테인 분자 나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전부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하고 있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14족 원소야. 그치? 우리 원자번호 6번이고요 2주기 14족 원소입니다. 탄소는 수소와 둘 다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형성한다?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돼야 되지. 메테인의 탄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맞죠? 껍질 2개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럼 수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고? 그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더라.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MX라고 나와 있다. 자, M 보니까 2 플러스야. 우리 양이온 나오면 원래 전자가 2개 더 있는 상태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뭐다? 마그네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그네슘. 그리고 이 마이너스 되면 원래는 전자 2개가 없는 상태였는데 전자 2개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었다. 그러면 얘는 산소다. 산화이온.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돼. 자, M은 X보다 전자가 몇 개 더 많은 상태다? 4개 더 많았지. 그치? 4개가 더 많았다. 그래서 얘는 전자가 몇 개? 12개. X는 전자가 8개 있었으니까 4개가 더 많다. M과 X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M과 X보다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했다 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M과 X라고 물었잖아. 그치? 자, M과 X. M은 원자란 말이야. X도 원자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중성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내용이야. 니은이 답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M과 X가 아니라 M2온과 M2 플러스와 X2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됐지? 자, M은 금속, X는 비금속 원소이다. 디귿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니은 디귿 해놓고 왜 답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그림은 바닥 상태에 있는 원소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원자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는 나트륨이 될 거고요. 얘는 염소가 되겠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야. 그래서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는 내용이고요. A와 B가 화학 결합하면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A는 나트륨이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지만 B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AB이다. 맞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니까 AB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 자,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를 보면은요. 다음은 화학결합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원자 모형과 개수, 이 모형으로 구성된 화합물 가나의 구성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수소 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 1개가 있고요. 질소 1개가 있대. 맞아요? 자, 가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구성원소의 종류지. 그러면 NH3 이런 것들이야. 그치?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CH4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탄소 하나, 질소 하나, 수소 7개를 모두 사용했단 말이야. 그럼 가나 모두 금속이 없으니까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공유 전자쌍의 개수 차이는 가는 몇 개? 3개. 나는 공유 전자쌍 4개니까 1개이다. 얘가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인 거 확인했고, 가는 3중 결합이 아니라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는 거. 나는 단일 결합 4개 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화합물 모형에 사용된 원자 모형의 총수는 가는 몇 개? 4개, 나는 5개.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돼야 될 거고, 나에서 탄소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는 결합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8개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AB는 공유결합한 거지. 공유결합. 그래서 A가 수소, B가 플로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B는 자, B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오타네요. B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C 플러스 Na 플러스 될 거고요. B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자, 원자 번호는요. 나트륨이 제일 크지. C가 제일 크고 다음 B, A 순이다. 기억 내용 맞고요. A와 C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다. A와 C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1개지. 1개로 같다. 맞는 내용이야. B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비금속이니까 오른쪽에 위치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은 A 원자 2개가 화학결합을 통해 A2로 되는 과정이다. 얘 공유결합이네. 공유결합이고 지금 봤더니 7번이니까 질소일 거야. 그치? 질소가 2개 공유결합해서 N2가 되는데 몇 중 결합하고 있다? 3중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네. 자, A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여 형성되고요. 공유 전자상수 3개.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지. 공유결합 물질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화합물 A, B. 얘 뭐다? A가 수소, B가 플로린. 그래서 HF 될 거고요. 아까 했던 거네요. C 플러스인데 원래 하나 더 있었지. 리튬 될 거고요. 얘는 B는 플로리나 이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 B는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 맞고, 주기율표에서 주기는요. B랑 C 비교하면 둘 다 몇 주기? 둘 다 2주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 같다라고 돼야 되지. 원자과 전자수 A는 몇 개? 1개. C는 몇 개? 1개. 그래서 같다라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그림은 화합물 A2B의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다양한 화합물에서 공유 전자쌍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자, 그래서 그림 보면서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얘가 물이단 말이야. H2O야. 딱 보면은 알 수 있지. 얘가 산소고요. 얘가 수소, 얘가 수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2B2, A2B인데요. A2B의 공유 전자쌍수는 2개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수소고 B가 산소라고 한다면은 A2의 공유 전자수는 하나, B2의 공유 전자수는 2개가 될 거고요. 반대로 얘가 산소고 얘가 수소라고 한다면은 얘가 2개, 얘가 1개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기억 플러스 니은의 값은 뭐가 돼? 3이 돼야 되지. 자, 그리고요.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A와 B는 산소랑 수소잖아. 그치? 산소는 16족, 수소는 1족이니까 서로 다른 족 원소일 수밖에 없는 거지. B와 리튬은 같은 주기 원소이다 라고 나와있다. 자, 여기서
B와 리튬 나오는데, 자 A2B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A2B. 그래서 H2O가 되니까 A가 뭐 수소, B가 산소. 그래서 A가 수소, B가 산소.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B, A2B였으니까 B가 산소죠. 산소니까 산소는 2주기, 리튬도 2주기.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그림은 두 가지 원자 A와 B가 반응하여 분자 가를 생성한대요. 자, 친절하게도 여기 원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산소, 얘가 수소, 수소 결합해서 H2O 공유 결합한 거다. 그치? 그래서 가는 공유 결합으로 형성됐고요. B는 가의 헬륨과 같은, B가 뭔데? 산소잖아. 그럼 가에서 헬륨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지. 자, A도 비금속, B도 비금속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와 B가 원자 A와 B 그리고 이온 C 플러스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뭐야? 탄소. B는 질소. C 플러스, Na 플러스 되겠지? 플러스 나오면 원래 한 개 더 있었다 라고 추가해주면 되고요. D-는 원래 하나 없었으니까 F- 이렇게 되겠네. 자, A, B는 모두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나머지는 다 2주기인데요. 2주기인데 뭐만 C만 3주기잖아. 그지? 그래서 모두 같은 주기 원소는 아니다. CD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 물었습니다.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C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 D의 원자과 수는 7개. 그래서 합은 8개이다. 맞지? C는 금속 원소, D는 비금속 원소이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12번의 답은 니은 디귿 때는 4번이 답이 되겠네. 13번 문제. 자, 2주기 원소 AB로 구성된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잘 나눠줘야 되지. 요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요렇게 나눠줘.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얘는 산소가 될 거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얘 플로린, 얘 플로린 요렇게 두고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OF2야 지금. OF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원자 번호는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산소, B가 플로린 될 거고요. 그러면 AB2 이렇게 되겠네. OF2니까 A의 이원자 분자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A가 산소니까 이원자 분자 O2잖아. 그지? O2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맞고요. B의 수소화합물 플로린이니까 HF 되지. 그래서 HB다 라는 거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문제 보자. 14번 문제. 다음은 고체 A, B, C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 그러면은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이용해서 A, B, C를 측정했는데 고체 상태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수용액 상태는 있다라는 거고요. 둘 다 없어요. 얘는 있는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둘은 무슨 결합하고 있다? 이온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B는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염화구리는 이온 결합이니까 A, C와 비슷한 전기적 성질을 가진다. 맞지? 제설제 효과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설제 효과 뭐야? 제설제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염화칼슘 가지고 제설제를 한 거잖아.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B는 이온결합 물질 아니고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염화나트륨과 설탕입니다. 얘가 설탕일 거고요. 가가. 그리고 나가 염화나트륨입니다. 설탕은 공유결합한 분자 상태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다. 자,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형성한다. 얘는 나가 되겠죠. 가의 특성이 아니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물질도 나일 거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지 않는다. 얘가 설탕의 특징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16번 문제. 나와 같은 결합을 하는 물질, 이온 결합하는 거잖아. 그지?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고. 자,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아니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이온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했다라는 거. 근데 항상이잖아. 나와 같은 결합을 하는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얘는 틀린 내용이야. 염화 나트륨은 맞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CaCl2 같은 염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1대2로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은 아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7번. 소금과 설탕에 대한 다음 세 학생에 대한 내용이다. 소금과 설탕을 구별하기 위해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비교하면 돼. 둘 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 A 말은 틀렸다. 소금과 설탕은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 아니지. 소금은 이온결합, 설탕은 공유결합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증류소에 녹이고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하면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소금물은 전류가 흐르고 설탕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C가 맞는 내용 되겠네.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A와 B의 전기 점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A와 B는 각각 염화 나트륨과 설탕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실험 결과를 바로 보면 될 것 같아. 염화 나트륨과 설탕 중 하나니까 A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얘는 설탕일 거고, B는 전류가 흐른다니까 얘가 염화 나트륨 될 거야.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 거야. A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지?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B는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거지. 낮아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가 아니라 높아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자,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지.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됐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그래프에서 염화 나트륨 모형과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 점도들을 나타낸 것이다. 자, 녹는 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얘는 고체 상태였고요. 녹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가 돼. 액체 상태에서 뭐 전기 점도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자, 가에서는 고체 상태잖아. 그치? 고체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 맞지? 나에서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야 되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를 물에 녹인 후 전원을 연결하면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 이동해야 되니까 염화 이온이 이동한다라고 돼야 되겠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학 결합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물질이다. 염화 칼슘, 산화 철, 산화 알루미늄 전부 다 무슨 결합하고 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돼야 되지. 원소들 사이에서 공유 전자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하고 있으니까. 실온에서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공유 결합 물질이었지. 얘는 보통 어떤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사이에 그 원소 사이에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온 결합 맞죠?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들이 있는 것은 공유 결합이고요.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답은 4번 되겠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물질이고 실온에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석영. 자,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체 상태. 장석도 마찬가지로 공유결정 이렇게 될 거야. 물, 공유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분자결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액체 상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하는데 분자결정,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 결합력이 약해. 공유결합 물질은 세 가지이다. 아니지. 석영이나 장석도 공유결합 물질이다. 규산염 광물에 속하는 석영과 장석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아니다. 그래서 석영은 공유결합 물질, 장석은 조금 애매해. 이온결합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21번에 답은 디귿 하나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22번 문제. 표는 우리 주변에서 기체가 사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질소, 아르곤, 네온. 얘네들 둘은 비활성 기체고요. 얘는 N2 삼중결합을 하는 공유결합 물질이지. 자, 세 기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비금속 원소이다 라고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체의 공통점. 그리고요, 반응성이 매우 작다. 얘도 되겠네. 그러면 답이 2번도 되고 4번도 되네요. 그래서 22번에는 2번도 되고 4번도 된다. 끓는 점이 매우 낮다.
각각에 이용할 수 있는 세 기체의 공통점이다. 그치? 각각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자봉지의 충전재, 아르곤, 네온 전부 다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 됐죠? 자, 다 답이 될 수는 있는데 가장 정확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습기 제거제 제설제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염화칼슘이 이용된다. 얼음에 녹는 점을 낮추는 거지. 낮추기 때문에 제설제로 이용될 수 있다. 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철의 부식을 촉진시키는데 제설제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얘는 단점이기 때문에 기억만 답이 되겠네. 그래서 23번에 1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습기 제거 제설제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도 답에 해당이 될 거야. 그래서 1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될 거고, 만약에 장점으로만 아니면은 제설제로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기억만 답이 될 거고, 그냥 이 물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철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24번 제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종의 내용입니다. 눈에 녹은 염화 칼슘은 칼슘이온은 자동차와 금속을 쉽게 부식을 시킨다. 맞는 내용이야. 세 물질 모두 이온 결합한 물로 물에 녹으면 물에 어느 점을 떨어뜨려 눈을 녹게 만든다. 맞는 내용이고요. 제설제가 녹아 만든 염화 이온은 도로 주변의 식물 뿌리로 흡수되어 식물의 생장을 방해한다. 얘도 다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24번의 답은 5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의 몇 가지 물질을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포도당, 설탕은 공유결합, 산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자, 가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아니죠. 나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나뉘어질 거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지? 이온결합 물질. 가와 나는 모두 아니지. 가만 분자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틀린 문제 또는 잘 이해 안 됐던 문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